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의원총회 등에서 폴더 인사하면서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의원총회 분위기 보니까 난리 났더만. 이재명 지지 안 했던 국회의원들도 박수 치고 축하하고 난리 났어요. 진짜 원팀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우리의 후보가 된 거잖아요. 자신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3선 4선씩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 안 한 이재명이 아직도 아래로 보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뽑아 올린 정말로 노무현 후보 같은 대단한 사람이 지금 자기 당에 이제 와가서 당의 후보로서 인사한 거 아니에요. 난 그 분위기는 되게 약간 눈물 났어요. 이재명 성공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민주당 필승, 이재명 필승을 하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측근이 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저당이 저당. 이건 말이죠. 이렇게 할 건 말이죠. 당을 해체해야 된단 말이죠. 그 동영상 보면은 윤석열이 소리 높이 이야기해요. 내가 가끔씩 빡치면 욕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분위기. 저와 의견이 일치했는데? 나도 윤석열 그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좋아요 눌렀던 사람인데요. 당을 해체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 당은 해체가 안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간에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사이다 복귀. 난 일부러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캠프 차원에서 이미 회의가 된 거야. 민주당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민주당이 좀 무능해 보이면 우리 댓글창에 민주당을 엄청 욕하시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나는 말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기획된 발언일까요? 어. 오, 이분이 기획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없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기획된 발언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사실 이제 윤석열이 처음에 당에 입당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입당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결국 그리고 온 그림은 자기가 입당해서 장악하는 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입당해 장악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데다가 갑자기 막 자기 신경도 안 썼을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주 이야기 해버리고 왕자 이야기 해버리고 모든 스텝이 다 꼬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있거든. 이렇게 윤석열처럼 보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죠. 사실은 다 떼쳐.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본인 수준에 맞는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홍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당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새로움이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 홍준표가 대선 지선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홍준표 싫어합니다. 제가 되면 또 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최소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윤석열이 말 시원하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막 알려준 자기 일종의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근데 선배들하고 토론하고 경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윤석열의 말이 좀 무뎌졌어. 맨날 왕자나 보여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모자라 보이는데 그 타이밍에 한 번쯤 사이다 한 번 보내준 거예요. 윤석열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당 마음에 들어 합니까?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선거 지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욕해요? 민주당 욕하잖아. 민주당 병신 같은 새끼들이 180석 줬더니 못해가지고 선거 참패했다고. 뭐 또 성질난 사람들은 당 해체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럴 거면 해체 이런 거고 똑같은 말이야. 앞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해체하라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던진 거를 상대 후보들은 그걸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요거를 실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그들의 능력인 거죠.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가 지금 네가 뭔데 당을 해체해라 말아라. 너 선배도 없냐 위아래도 없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과정인 거예요. 윤석열 이건 실언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새날에서 방송한 2년 됐는데 새날 해체해 그러면 너 맞지 나가. 푸나님한테. 근데 푸나님이 또 이렇게 새날 이걸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윤석열은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2, 3, 4위 후보들이 그래 제가 몰아내고 그러면 이참에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붙은 다음에 2, 3, 4위가 1, 2, 3위가 돼서 나눠먹기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죠. 더 세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기획된 말이라는 게 맞는 게 말이 되잖아요.
토론회를 보면 중간부원 계속 말이 안 되게끔 문장을 끊는데 이 문장은 말이 되잖아요. 다만 이제 자신이 기분에 따라서 원래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이 아니라 이런 태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뭐 이런 거였는데 감정이 격앙돼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니들이 국힘으로 오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를 공격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승민, 홍준표 나 좀 공격 그만 좀 하게끔 지지자들이요 힘써주세요. 이런 뜻. 이게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많이 잘못돼 가지고요. 자신들의 좋은 아젠다로 선거를 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진 선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쪽이 잘못하면 저쪽이 대안이 돼야 되는데 저쪽이 대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이쪽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의 정치 구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통령이 잘해서 민주당이 180석 얻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정당이 잘해서 뭔가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 구조 속에서는 기존 구조에 대한 일종의 혁파, 그 메시지를 내므로써 언론에 관심 한번 더 받고, 아, 역시 윤석열은 사이다네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질렀는데, 당하는 선배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새끼, 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면서 그런 말은 절대 참아 못하지만 자기가 임명권자 배신하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뭔데 당을 해체하라 말아 해. 여기 이제 일부가 먹히면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당내에서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지지고 볶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활용해 먹으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가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상태에서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이고요. KBS가 한 여론조사인데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각 현재 12시 34분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다자 대결로 보면은 이재명 32.8, 윤석열 18.8, 홍준표 13.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 후보가 결정됐고 심상정 정의당도 결정됐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인데 대충 이걸 합쳐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18.8이나 홍준표의 13.7이나 유승민 뭐 이렇게 표를 합치면 또 이재명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 이재명과 양자 대결, 홍준표와 그 양자 대결도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저쪽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재명 지지해서가 아니에요. 홍준표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매치업으로 보면 누가 나와도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제 그중에 막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지율이 좀 심하게 낮게 나온다거나 민주당이요. 그것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서울 지지율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봐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어떤 기대치가 어떻게 몰릴 거야 한번 생각해보라고. 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까지는 먹힌다고 쳐. 저쪽 사람들한테. 그게 우리의 삶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준표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진짜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엄살을 떨되 속으로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제 나올 사람 두 사람밖에 없잖아. 유승민 올라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는 늘 이야기하지만 사자 직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는 민주당은 안 찍을 건데 윤석열은 손바닥에 왕자 나온 순간 끝났고 홍준표를 어떻게 찍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라이브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와 제 주변에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러죠. 이재명 찍어. 내가 임마 재명이 형한테 잘 이야기해줄게.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그쪽에 그 상실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의 중앙 강남 쪽에 강남 상구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괜찮은 소득 갖고 있어서 증세에 민감한 이 친구들도 윤석열은 고개 도리도리 쳐버리고 홍준표도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로. 야 다음번에는 이재명이 될 것 같다.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술값을 내게끔 했죠. 아니 근데 정변한테 잘 보이면 뭐 콩고물 떨어집니까? 아 일단 떨어지는 척 해야죠. 그래도 인터뷰라도 해봤으니까. 일단은 떨어지는 척 하면서 찍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은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때 막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이 막 높게 나온다거나 홍준표 지지율이 한참 막 미미하게 나올 때 있었잖아요. 막 2, 3%. 누군가 메시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뭔가 금덩어리를 잡으려고 봤는데 된 똥 아니면 묽은 똥이 선택지밖에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딱이야. 아니. 유튜브가 이런 고급진 표현을 알아먹을 리가 없어요. 이미 노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도 예를 들면 그 내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재명 지사는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말을 하면 찌가 안 먹히니까 논란을 다 인정한다고 치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치자고 윤석열이랑 홍준표랑.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골라야 돼.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골라야지. 나는 그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필터를 워낙 여러 번 거치신 분이다. 저는 깨끗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예.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지사가 진짜로 비리가 없고 깨끗한 사람인 것을 설명해 주면 알아먹고요. 이미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형수 욕설 파일 내가 매일 방송마다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보람 PD 그거 좀 그 파일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도 속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쪽도 후보가 금방 뽑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매치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홍이냐, 윤이냐, 이 매치업에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 갑자기 막 세상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유승민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원희룡. 원희룡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홍준표나 그 윤석열이 그나마 낫다. 상대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겠지만 다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욕설 파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매일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이거 캡처해가지고 엄마한테랑 각종 단톡방에 다 돌렸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재명이 형을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형수는 끊임없이 이재명 성질을 긁습니다. 할 수 없이 형수에게 물어봅니다. 형이 어머니에게 XX를 칼로 찢어 죽인다고 3번이나 말했을 때 너는 옆에 가만히 있었다면서? 물어보니 형수가 이재명에게 그건 철학적인 표현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뭐뭐 아빠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성질을 긁음. 이재명이 야 그러면 너 친정 어머니한테 뭐뭐를 칼로 찢어 죽인다 하면 좋겠냐? 조작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형수가 14분 동안 계속 이재명 성질 긁는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쌍욕이 철학적 표현이란 말도 빼고 야 그러면 너 친정 어머니한테 뭐뭐를 칼로 찢어 죽인다 하면 좋겠냐? 회색 부분을 지지직거리고 들리지 않게 처리하여 야 너 뭐뭐를 칼로 찢어 죽인다 로 조작한 것입니다. 야, 그러면 너 친정 어머니한테 XX를 칼로 찔러 죽인다 하면 좋겠냐 해서 그러면 친정 어머니한테 하면 좋겠냐는 싹 지우고 야, 너 XX를 칼로 찢어 죽인다를 계속 갖다 붙여요. 원래 녹음 파일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계속 욕을 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이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저 박근혜 추종자들이 또는 똥파리들이 몰려들어서 이 유튜브를 검색하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차단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네. 실제로 이재명 지사 관련한 법원 판결문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틀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처벌받아요. 못 틀게 돼 있다고 이게 법적으로 그 판결이 나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새날에 그런 제목이 걸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클릭해보고는 악플만 싸지르고 가요. 물론 사람이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것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냔 말이에요. 직접 형수한테 욕설을 한 게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욕설을 했다고 하면 참을 수 있겠냐? 뭐 참죠. 더 하죠. 아니 뭐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스타일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형수한테 욕설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몇 년간 형과 형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녹음을 따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된 거고 편집을 한 거고 이 부분 뒤에는 녹음했냐? 했어?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던진 거죠. 걸려 들으라고. 근데 이 부분을 아시고 형수 욕설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예. 네, 대응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요. 윤석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재명 이야기로 끝나네요. 비교 한번 해드렸어요. 여기까지.